방역당국의 발빠른 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해야 하는 코로나19 사태. 강원도민들이 알아야 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큰 힘이 되는 각지의 온정 나눔 활동을 소개합니다.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방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주에서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현재 상황부터 대처 방안까지 코로나19 원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지역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탓에 화훼 농가에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지자체에선 꽃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 화훼 농가와 꽃집을 찾아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올봄 첫 진달래가 피었다는 소식이 벌써 들려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상청에서 서울, 강릉, 제주 등 전국의 주요 도시 13곳의 봄꽃을 관측해본 결과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번 달 3월 3일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올해 첫 진달래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이 기상 관측망을 갖춘 1973년 이래 제주도 기준으로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네요. 네. 또 봄꽃의 전령사 하면 벚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월 22일을 시작으로 북상하면서 개화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참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봄을 느끼기 힘들 테지만 여러분들 봄꽃 우리 집 주변에서라도 느껴보시면서 기분 전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이면 꽃놀이 어디를 갈까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마스크를 어디로 사러 가야 할지 고민이시고 또 걱정이시죠. 많이 우울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강원 365에서 희망찬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소식요정 연희 씨가 전달해 주실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네, 지금 밖에는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정말 화창한 봄날 같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참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주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의 끈을 또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에 우리 명수 씨랑 용석 씨가 꽃놀이, 꽃 관계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예. 요새 봄꽃 축제가 많이 축소되고 또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되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도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코로나19 강원투데이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전수조사와 확진자 역학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감염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상 속에서 희망을 갖고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에 따른 내일 구매 가능 출생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출생연도가 3과 8로 끝나는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끝자리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공적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과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장애인,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동거인일 때만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강원도청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 상황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어제 삼척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시 2번, 3번, 5번 환자분이 퇴원하여 강원도 퇴원 환자는 모두 6명입니다. 춘천 1번 확진자는 이제 계속 검사를 진행 중인데
좀 이분이 좀 특이하게 음성이 나왔다, 양성으로 나왔다, 이제 2번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변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강릉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시 6번 환자인 28세 여성 서울 관악구 거주분입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서울 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는 19명의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이며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 2명, 원주 세브란스 3명, 원주 의료원 11명, 삼척 의료원 1명, 영월 의료원 2명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와 경북에서 전원 조치된 3명의 확진 환자가 강원대병원 2명,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관리 대상자는 어제 원주시에서 44명을 자체 확보하였고 타시도로 1명을 이첩하여 총 14,332명입니다. 유증상자도 8명이 증가한 590명으로 현재 확진 15명, 음성 547명, 결과대기 9명,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인원이 19명입니다. 도내 마스크 보급사항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인 어제 읍면동 공무원과 이 통장으로 구성된 마스크 오브제 현장 점검 결과 일부 약국을 제외하고는 줄서기가 현저히 줄었으나 마스크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주민이 다수 발생하였고 18만 7,680장을 판매하게 되며 약국이 16만 500장, 읍면 우체국 9,180장, 농협 하나로 마트 18,000장이 되겠습니다. 확진자 29번째 발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1세 여자고요. 원주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입니다. 원주 9번하고 원주 16번 환자의 자녀입니다. 강원도청 브리핑을 보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3월 10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국 확진자는 전일 대비 131명이 증가한 7,513명이며 강원도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 1명이 추가돼 총 29명입니다. 강원도 총 29명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입니다. 춘천 2명, 원주 17명, 강릉 6명, 속초 2명, 삼척 1명, 태백 1명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7,553명이며 접촉자는 1,134명, 자가격리자는 476명입니다. 검사 결과는 총 7,553명의 의심 환자 중 양성 판정이 29명, 음성 판정은 7,006명이며 현재 검사 중인 인원은 519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요시 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춘천은 확진자 2명, 검사 중 70명, 자가격리자 48명입니다. 원주는 확진자 17명, 검사 중 420명, 자가격리자 167명입니다. 강릉은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타 지역민 포함 확진자 6명, 검사 중 35명, 자가격리자 89명입니다. 속초는 확진자 2명, 검사 중 12명, 자가격리자 35명입니다. 삼척은 확진자 1명, 검사 중 2명, 자가격리자 15명입니다. 태백은 경북에서 사망 후 양성이 확인된 확진자 1명, 검사 중 6명, 자가격리자 8명입니다. 본표의 확진자는 퇴원한 인원 포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종교활동 관련 확진자가 16명, 대구 경북 지역 방문 확진자가 6명, 의료 종사자가 1명, 유학생이 1명, 지역사회 감염이 4명, 타지역 유입이 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에서도 신천지 전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수는 총 14,332명이며 유증상자 590명 중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음성이 547명, 19명이 검사 예정입니다. 무증상 신도 중 전파 위험이 큰 직업군도 별도로 파악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증상자 482명 중 의료기관 종사자 160명, 사회복지 114명, 어린이집 76명,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48명, 공무원 74명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양성 판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난 2월 22일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 1일에는 가장 많은 10명의 무더기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 전수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매일 한두 명씩 양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오늘 오전에 발생한 원주 확진자 정보입니다. 원주 17번 확진자는 태장동 신천지예배 참석 후 지난 3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9번 확진자와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 16번 확진자의 딸로 역시 신천지 신도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원주 16번 확진자는 증상 악화로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 중입니다. 총 29명의 도내 확진자들 중 퇴원자 현황입니다. 지난 4일 속초 2명, 상척 1명의 환자가 퇴원하고 어제 강릉에서 3명의 환자가 퇴원해 총 완치 환자는 6명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 22일 도내 최초로 발생했던 확진자 5명 중 속초 2명과 상척 1명은 현재 완치 후 퇴원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춘천 확진자 2명만은 원주 의료원으로 이송돼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하죠. 어려운 시기지만 행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춘천시 평생학습관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70개가 넘는 수업이 열리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썰렁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은 바로 양재실. 면 마스크를 만들고 계십니다. 마스크는 겉감하고 안감하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필터를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 구멍을 낼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여기서 필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작업이 되는 거고요. 디자인을 다양하게 해서 패션 감각도 좀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재봉 관련 수업을 들었던 어머님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직접 첫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뭉친 희망 나눔이 봉사단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 반리실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작은 조그만한 이렇게 좋지 않은 기술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작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됐어요. 정성껏 만들어서 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아주 힘드신 분들한테 이게 고루고루 배부가 돼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봄과 어울리는 첫 마스크 예쁜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려 1000개의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000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과 움직일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하고 노약자들 또 어르신들한테 가는 것도 해서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화천군 산해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뭔가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소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파출소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고,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파출소 앞에 편지 봉투를 놨다. 가서 봐라.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면서 다시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출입문을 보니까 여기 아니고 이쪽에 편지 봉투 하나, 흰색 편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게 5만 원권이 현금이 보이는 거예요. 편지 봉투하고. 그래서 꺼내서 세보니까 이제 5만 원권 20매 100만 원이었고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A4지 한 장 분량 정도 되고요. 오래전 화천과 맺은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고 간 숨은 천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는데요.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부자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과 함께 100만 원을 두고 간 날개 없는 천사의 흔적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망설임 없이 현금과 편지만을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만 함께 남겨두고 말이죠. 따뜻한 마음,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기부금을 이렇게 내주셔갖고 경찰관 입장에서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그런 거 작은 것들이 모아서 어떤 이 위급하는데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최고의 백신은 따뜻한 온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춘천의 주식회사 하윤에서 성금 1,000만 원을, 춘천 아너소사이어티에서는 성금 500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요. 주식회사 굿모닝 포장건설에서는 쌀 500kg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강릉 한국주방에서는 마스크 1,500장을 시민들을 위해 무료 배포했으며 송정동의 11개 사회단체에서는 성금 340만 원을, 강릉 어린이집 연합회와 명륜 진사갈비 유천점에서도 각각 성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홍천에서는 용석조 씨가 마스크 400장을 기증해 주셨고 홍천 정영섭 씨와 화천 산해면 산불 진화대 그리고 익명의 주민께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양구군 여성단체협의회와 횡성축협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기증했으며 양양의 박수민 씨는 마스크 1,000장을 구매해 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했습니다. 철원 민통선 한우촌에서는 성금 3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함께해요 강원 코로나19 극복 착한 운동 캠페인에 앞으로도 강원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강원 365에서 3월 10일 강원도 코로나19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긴 했어도요. 한 분 한 분 퇴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더 많은 분들이 완치되시길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매일 확인하는 게 바로 확진자 수거든요. 전날 대비 줄어든 상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5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약간은 무뎌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개인 위생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면서 네. 마스크 구하기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요. 그래도 그마저도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 뒷부분에서 나왔듯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느질, 재봉틀을 직접 손수 배워서 전달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연예인의 기부 행렬은 물론이고요. 강원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날개 없는 천사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때문에 더 빠른 봄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따뜻한 소식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원주 지역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강원도 지역은요, 사실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강원도 내에서 확진자 수가 있는 편은 원주예요. 네. 그나마 계속해서 원주가 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원주의 코로나19 현황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요. 생방송 강원 365에서 그 흐름들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2월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우한 폐렴 등 예기치 못한 질병에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에서 신종 폐렴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연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언제쯤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원주 지역의 확진자 현황부터 대처 방안까지 코로나19 원주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얘기하기는 12월 중순에 한 병원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20-30명이 입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 약 3달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퍼져나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과 속초, 삼척에 확산되면서 결국 원주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시 흥원면에 사는 46살 남성 A씨로 어젯밤 11시 36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였던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원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표된 건 지난 2월 28일. 이전까지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원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감기 증상으로 오시고 미열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병동에 격리를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진이 된 후에 격리병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격리병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를 건너뛴 3월 1일엔 총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요. 3월 3일부터 10명까지 늘어난 확진자 중엔 신천지 신도가 9명, 1명은 그 가족이었는데요. 어젯밤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원주 지역의 10번째 확진자도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처럼 원주에서도 신천지 관계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지난 2월 16일 태장동에서 열린 신천지 대규모 집회가 유력한 감염 경로로 주목받았습니다. 16일 예배 참석자는 모두 345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의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산술적으로 현재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신천지 교인들께서 지금 사람을 접촉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줬으면. 강원도는 신천지 교인들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해야만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원주에서도 신천지와 무관한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납니다. 12번째 확진자의 남편인 11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단지 내 헬스장을 함께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앞동 부부는 최초 확진 환자와 대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내 3차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3번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1번째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아파트 헬스장에서 서로 마주쳤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원주시와 원주시 노동조합이 세 번째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데다 밀접 접촉자가 나왔던 동선을 일부러 밝히지 않아 뒤늦게 확진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사실상 조사 방해에 해당된다며 동선 고의 누락이 반복되면 가족 2명도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번 확진자의 부인이 남편에게 다시 감염되면서 원주 12번째 확진자가 됐고요. 3번 확진자와 회의에 참석했던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2차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거기서 나타났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그랬어요. 소장은. 동네 아직 와서 그때 같이 상권이 오이고 다 죽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요. 그런 여자한테 얼른 못 타요.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자 원주마저 코로나19에 잠식되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원주시는 지역사회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원주의 대표 관광지들을 폐쇄하고 각종 공공시설을 휴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거리 곳곳이 한산해진 요즘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요. 원주에선 며칠 사이에 확진자 15명이 나오면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북적이던 음식점은 텅 비었고 상인들은 당장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자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손님도 밖에 안 다니고요. 배달도 이제 손님이 안 다니니까 이제 배달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배달도 많이 줄고 두세 팀 정도? 한 팀도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심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시급한데 월세는 따박따박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 힘들 거예요 아마.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위축되어가는 시민들. 병원과 약국,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의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를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미열이나 콧물이나 인후통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접촉력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보건소나 아니면 1339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만약 접촉력이 없다고 하면 한 3, 4일 정도 대증적인 치료를 하면서 집에 계시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좀 피하시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그때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것. 또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 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병원 통제나 이런 게 심해지니까 오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협조를 잘 해주시면 본인도 안전하고 병원도 안전하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얇아진 옷차림에도 얼어붙은 마음은 당최 녹을 생각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우리 곁에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저소득층과 응급 안전 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방역 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정면 저소득층 가구와 초등학생들을 위해 마스크 350매를 기부했습니다. 흥성군 새마을분야회는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2,000개를 손수 제작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 역시 잘 극복할 거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는 전 국민이 지금 봉착해 있는 좀 막중한 지금 비상 시국인데 경제에 무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루끼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는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가격리 상태여서 지역사회로의 전파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7천여 명에 달하는 신도와 교육생, 이분들에 대해서 시청 직원 200여 명이 매일 전화로 1:1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희망 상황이겠지만 얼른 회복이 돼서 현상 유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고생하시죠 날마다. 감사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 역시 잘 극복할 거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지난 7일 원주의 확진자를 마지막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자는 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줄기는 하지만 그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한 게 무증상 감염자를 모두 다 찾아낸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6명의 확진자 중에 6분은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중한 상태로 지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모두들 기원해 주셨습니다. 꽃피는 봄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코로나19 원주 지역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부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칫했으면은 이 확산, 이 바이러스가 정말 큰 범위로 퍼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봤지만 역시나 아찔한 순간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중요한 건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2차 감염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면요, 국번 없이 1339, 국번 없이 1339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건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경북 지역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경북 지역도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경북 안동 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현황을 지금 화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북 북부권에서는 첫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하루 10건 안팎에 불과하던 검사 건수는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룻밤 새 환자는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 번지는 불안감, 코로나19 이후 변하고 있는 경북. 지금의 사태를 이겨낼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 웃음소리가 끊긴 식당가, 봄이 봄 같지가 않습니다. 식당에 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 또 저희들은 안전한 그런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손님 받지 않고 배달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경북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 외출조차 꺼리는 상황. 매일같이 재난 문자가 울릴 때면 덩달아 심장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들이 2명, 3명 별도로 오신 분들은 집단 수용을 못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내일 도로는 영천과 경주의 도로는 성지순례단, 영천에 11명, 경주에 20명인데 그분들은 별도 시설에서 집단 격리 조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책을 내놓기 바쁜 방역본부. 확진자가 다녀간 곳마다 폐쇄와 소독을 진행해야 하는 방역업체들도 진땀을 빼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음압병실은 이미 포화 상태. 병실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한편 의료진의 고군분투가 이어집니다.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에 경북을 자진해서 찾은 의료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쟁통도 이런 난리 전쟁통이 없잖아요. 환자를 받아야 되니 저희가 직기류도 다 못 가지고 나온 상태.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숨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거기 상주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네,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모든 분들은 다 그걸 느끼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 그 방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땀이 그냥 그대로 차거든 한 20분만 걸으면요. 네, 2교대, 3교대 하다 보니까 이 교대 근무 형태도 한 4교대나 이렇게 좀.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피어납니다. 마스크 기부는 물론 각종 생필품, 식료품, 지원금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사람들. 의료원 직원들이 저희 커피킹덤 시청점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그 보답 차원에서 커피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료진을 위해 매일 커피를 책임지겠다는 한 카페의 훈훈한 나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누기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
어려움에 빠진 상인들의 짐을 덜어주는 건물주들도 늘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또 나가는 집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2, 3일 열어봤는데 보다시피 이 점심시간에 이래요. 몇 명씩 옵니까? 뭐 종일 있어봐야 어제 3명 왔고 그저께 2명 왔고.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보유량이 하루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 단계에 치달았던 혈액원. 한 3분의 2 정도가 혈액이 차서 좀 선입 선출로 계속 이렇게 갖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하루 정도를 가지고도 좀 버티기 힘든 상황. 그러나 공공기관을 비롯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 또한 극복하려는 노력이 꾸준합니다. 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TF팀도 꾸렸습니다. 대부분 전화 응대가 많습니다. 계시다 보니까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하는 한편 꼼꼼한 손 씻기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의 위생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1339 콜센터로 문의한 후 선별 진료소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듯 질병대응본부와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알려주는 한편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 줄기 햇살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역 마트에 갔다가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느라고 힘드신 분들 모두에게 동사무소라든지 공적 기관을 통해서 누구나 그리고 골고루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집에만 계셔서 많이 힘들겠지만 좀 각자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서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도 저희들처럼 불안하고 걱정되실 텐데 병원에서 나오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느라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파이팅! 코로나19 확산으로 봄을 실감하기 어려운 요즘. 위기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었던 경북에 한 줌의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경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방법을 찾을 겁니다. 네, 코로나19가 일상의 풍경들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일단 거리가 많이 한산하고요. 또 일부 점포들은 손님이 없다라는 이유에서 문을 닫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또 지금 좀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인데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봄 되면 결혼 시즌이라서 청첩장을 참 많이 받아야 할 시기인데 네. 요새는 결혼을 미뤘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희 씨가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뭐 연기되고 취소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또 화훼 농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꽃 소비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위축되면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들. 많은 시민들이 불안했던 건 물론이고요.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자체가 큰 침체에 빠지게 됐죠.
이곳 화훼농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혹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드릴 수는 없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특별한 날 마음을 전하기 위해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웃을 일이 많이 사라졌죠. 사람들이 꽃을 찾지 않게 되자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강릉에 위치한 어느 화훼단지. 온실 속엔 싱그러움이 가득한데요.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린 이 꽃은 라넌큘러스입니다. 아, 이쪽에 지금 한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보통은 이렇게 정장 재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서열이 좀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 예, 맞습니다. 대표님, 한창 출하 시기인가 봐요, 그죠? 예, 지금 한창 그 출하 시기입니다. 잘 찾아왔네. 근데 좀 추워요. 따뜻할 줄 알고 왔는데. 예. 맞아요. 이건 요즘 물량을 좀 조절하거라. 사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 실내 온도가 보통 23도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요즘은 사실 그 신종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서울 쪽에 찾는 물량이 적어갖고 최대한 지금 억제시키는 있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아마 지금 실내 온도가 한 7도, 8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좀 춥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량을 조금 인위적으로 좀 늦춘다는 그렇죠. 말씀. 단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온도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으면 한 2, 3일 좀 피는 시기가 좀 적게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온 김에 그냥 가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 좀 도와주면 좋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저 준비된 프로 리포터입니다. 저 장갑을 이래도 되는. 이제 장갑이랑 또 챙겨왔어요. PD가 또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집에서 집에서 엄마 꽃꽂이 한 거 제가 뺏어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요걸로 예. 이게 또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 돌려주셔야 돼요. 제가 어머니가 화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일단은 제가 일손 좀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어머니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고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많이 따셨네 벌써. 예. 처음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다 해가지고 요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맨 밑을 아주 한 번에 딱 잘라야 됩니다. 맨 밑 부분을. 네네. 그래야지만 또 다시 계속 올라오니까요. 네, 처음에 잘못하시면 저희 농사 다 망가뜨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화훼농가 왔을 때 뭔가 막 꽃이 막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막 상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이런 그 봉오리 단계의 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농장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꽃이 그냥 다 펴가지고 벌겋게 있으면 그 농장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기 전에 빨리 출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펴 있으면 그만큼 꽃 수요가 적어가지고 안 팔린다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일손 돕기에 나선 김기환 리포터. 보통 70% 정도 꽃이 개화했을 때 수확이 들어가는데요. 아이의 뺨처럼 발그레한 꽃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거 있죠. 이번엔 포장 작업.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상자에 옮겨 담으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선별해서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 양재동 시장 갑니다. 양재동 꽃시장. 평소라면 훨씬 더 바빴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졸업식이나 결혼식 같은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출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식처럼 소중히 기른 꽃이 팔리지 않아 버려진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3개밖에 없어. 이게 아까 그거 한 거요? 요즘은 그 가격보다도 제발 좀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 좀 팔렸으면. 이게 어떤 데 보면 새벽에도 전화 와요. 꽃이 안 팔렸다 할 때는 진짜 자다 전화 받고 마음이 좀 뭉클하다고. 자, 오늘 수고하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짜잔 아까 그 출하 때 조금 살짝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대표님들이라고. 나라. 이게
예. 네. 어떠세요? 남자한테 꽃 선물 받으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예. 한 40년 이상 이 꽃의 직업을 갖지면 이거 선물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어머나, 굉장히 또 특히 또 이렇게 미남한테. 아유, 야, 의미가 있네. 예. 코로나 신종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말고 사실 그 행복 바이러스가 좀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꽃으로 행복을 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도 꽃이 있었네요. 제가 그 방금 전에 화훼 농가를 직접 다녀왔는데 네.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게 다 취소가 돼 버리니까 결혼식도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꽃집은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고요. 다 네. 취소되고 있어서 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 꽃을 조금 좀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꽃이라고 하면 막 특별한 날에만 하잖아요. 네. 이거를 뭔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활처럼 그냥 늘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좀 접근을 하면 이 꽃 소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네.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그 사람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전다솜 사장님과 함께 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뭘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네. 하나는 화병꽂이랑 하나는 벽에 걸 수 있는 리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화병꽂이와 리스. 네. 이게 지금 화병이고 네, 안에 화병이고 이제 입구가 좀 넓으니까 예. 꽃을 지지할 수 있게 집에 가정에서도 쉽게 사실 수 있는 철사를 구부려서 줄기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몇 가지를 구부려서 넣었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철사가 왜 늘었죠? 제가 몇 개 더. 그렇군요. 초반에는 계속 사선으로 꽂으시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양이 많아졌을 잡아줬다 때 그러면 중앙에 꽂으면 넘어가지 않고 서요. 오! 벌써 하셨네요? 이쁘다. 지금 딱 요맘때쯤에 나올 만한 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꽃들이 네. 아네모네라는 꽃이고요. 아네모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하얀색 꽃, 검은색 심이 있는 게 아네모네고요. 튤립이나 설류화도 대표적인 지금 계절의 꽃이에요. 그래요. 처음 하신 것 치고 진짜 처음 해봐요. 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80점? 80점. 부족한 20점은 왜? 부족한 20점은 중앙이 비어 있어요. 중앙이. 위에서만 안 보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리스라고 하셨죠? 네, 먼저 와이어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예. 와이어를 끊지 않고 계속 감아가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와이어를 묶어주세요. 얘네들은 지금 생하고 마르면서 수분이 증발해요. 예. 그러니까 엉성하게 묶었을 때 소재들이 마르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당겨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화병꽂이처럼. 상추쌈 싸듯 잎을 엮어가는 김기환 리포터. 아직까진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제가 지금 몇 시간 한 거예요? 한 몇 시간? 진짜 몇 시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완성은 했습니다. 장점을 만약에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공간에 걸었을 때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네. 화사해요. 화사해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천사 같지 않나요? 네. 네? 예. 이러고 저랑 밖에 나갔다 오실래요? 괜찮아요. 오늘 화훼농가 그리고 플라워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꽃 덕분에 기분도 전환하고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날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소에도 접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선물 해보신 건 어떨까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예, 그럼 요거 선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이맘때가 화훼 농가에서는 대목인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입학식 있고요, 졸업식 있고 결혼식까지 또 기념일이 참 많을 때예요. 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70%가량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잘 키우고 또 예쁜 꽃인데요. 버려진다면, 팔리지 않아서 버려진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꽃을 선물하잖아요. 행복 바이러스를 위해서 지금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화훼 농가를 비롯해서 정말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빨리 제발 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사라져서 우리 지역의 모든 곳에 아주 활기가 좀 넘치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 봄꽃과 같은 그런 예쁜 꽃이 좀 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요 1시간 동안 이현희 리포터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정말 봄이잖아요. 따뜻한 봄날 소식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거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곳곳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마음씨를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봄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내일은 또 희망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 소식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을 보는 것도 불편한 이때 외식하는 것조차 꺼려진다면 또 늘 같은 음식만 먹기엔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건 어떨까요? 냉장고 속 재료들을 이용해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만들기, 일명 면역력을 높이는 냉장고 파먹기인데요. 가지고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손쉽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과 차 한 잔을 소개합니다. 겨우내 쌓인 추위와 피로를 날려보내고 건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한박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력 회복에 좋은 쌍화차와 홍삼 대추차, 생강 진피차 등의 다양한 한방차부터 귀한 약초와 각종 버섯들로 우려낸 산야초, 한방백숙 등 온갖 정성을 다해 끓인 기찬 한방 음식들을 맛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일상 속 강한 전파력을 가진 병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코로나19 실시간 상황을 보유합니다. 더불어 대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2차 어려움에 함께 맞서는 도민들의 모습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봄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을 텐데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게 되면요, 이 개별적으로 뭐 2매씩 이렇게 소분되어서 포장돼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뭐 5매, 10매, 많게는 이렇게 벌크해서 2매씩 빼서 판매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약국 가기 전에 개별 포장된 마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셨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사실 약국 입장에서는 약을 조제하랴, 마스크 판매하랴, 또 전화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약국에서도 지금 업무가 포화 상태인데 참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러 가실 때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위생 지퍼백이나 위생 비닐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마스크를 소분해서 잘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한 발 더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이 힘든 시기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